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챕터로 주파수 응답 해석 및 설계, 프리퀀시 리스폰스 테크닉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네, 오늘 다음 주 화요일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본다고 했고, 그다음 목요일 한 뭐 세 번 정도 오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다음 목요일 날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리스폰스, 주파수 응답. 먼저 이제 주파수 응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파수 응답을 이용한 안정성 해석, 그리고 이제 상대 안정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안정성 스펙을 만족하는 어떤 개인 설계,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이제 10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먼저 진도는 10의 8절까지, 10의 9절 이후는 뭐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10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파수 응답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주파수 응답. 뭐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주파수 응답에 대해 간간히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잡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 개념입니다. 개념, 컨셉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주파수 응답 개념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그 그래픽이 이 보드 선도라는 거예요. 보드라는 사람이 그 어떤 만들어낸 보드 선도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폴라 플롯, 극좌표 선도.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을 구했다는 얘기는 보드 선도와 극좌표 선도를 구했다는 얘기와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주파수 응답을 이용한 그 안정성 해석 방법이 나오거든. 이게 이제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만든 나이키스트 크리터리안. 나이키스트 크리터리안인 게 나와요. 나이키스트 크리터리안. 그 다음에 이 나이키스트 크리터리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상대 안정성, 렐러티브 스테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정함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안정하냐 이런 거죠. 근데 그 상대 안정성을 갖다가 정량적으로 정의하는 지표로서 어떤 그 스테빌리티 마진, 안정성 여유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 여유에는 이 PM, 페이즈 마진과 GM, 게인 마진 이런 두 가지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즈 마진과 게인 마진이 크면 클수록 안정성의 여유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 페이즈 마진과 게인 마진 작으면 그 안정성의 여유가 작은 거죠. 예, 그럼 여유가 작다는 의미는 뭐고 여유가 좀 많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플랜트와 제어기와 센서로 구성된 이렇게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 어떤 레퍼런스, 이 기준 입력이 스텝인 경우에 스텝 리스판스에 대한 그 스텝 리스판스, 스텝 인풋에 대한 스텝 리스판스는 전형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죠. 이제 사장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과도응답이라는 것, 과도응답은 어떤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진동수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다가 결국 어떤 정착, 세틀링 된다. 세틀링 돼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는 응답을 우리가 이제 강제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스텝 리스판스에 대해서는 그, 정상 상태 응답, 정상 상태 응답은 이렇게 또 스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주파수를 갖는 인풋에 대한 응답이 주파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연파인데 정연파 입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U라는 것은 보통 이제 플랜트에 들어가는 입력을 우리가 보통 U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서의 기준 입력 R은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입력이 기준 입력이 될 수 있고 제어 입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입력에 대한 출력이 어떤 계단 입력에 대해서는 계단 출력이 나오고 정연파 입력에 대해서는 정연파 출력이 나온다 이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단 입력이 들어가면 계단 입력이라는 건 일정한 크기의 입력이잖아요. 일정한 크기의 입력이 들어가면 이 출력도 일정한 크기가 나오는데 대신 이 과도기를 거치죠. 과도기를 거쳐서 일정한 출력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기준 입력이 어떤 정연파 형태였다. 정연파가 들어가면 이 출력도 정연파가 나와요. 어떤 정연파가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과도기는 있을 수 있어요. 이 과도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약간의
여기까지가 과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과도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도 구간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연응답이 수렴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자연응답은 이렇게 C의 exponential ST에 이런 형태를 갖겠죠. 만약에 2차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어떤 S의 근이 2개 이런 형태를 갖겠죠. 그래서 이제 S1과 S2가 일반적으로 복수수근이다. 복수수근이 의미하는 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복수수근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어떤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진동수의 주파수를 가지고 그 과도응답이 오실레이션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 그림은 이제 그 자연응답을 그리지 않았는데, 어떤 느낌 봐도 이러한 어떤 요런 형태의 자연응답이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S가 이제 실수인 경우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주파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주파수를 갖는 입력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주파수를 갖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정연파에서 어, 오메가 있죠? 오메가. 요게 입력 주파수죠. 오메가 요게 입력 주파수예요. 입력 주파수예요. 입력 주파수가 오메가면 출력 주파수도 반드시 오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연파 입력에 대해 정연파 출력이 나온다는 의미는 주파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기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주기, 한 주기. 이 주기는 유지한다 그러면. 대신 입력의 진폭과 여기 입력의 위상은 0도인 경우인데 출력의 위상은 입력의 위상 A는 출력 위상 B로 변하고 입력 이상은 출력 이상 파이로 변한다. 이런 얘기죠. 마치 이제 스텝 인풋을 넣었을 때 스텝 인풋의 크기가 A였는데 출력은 그 크기가 B로 바뀌죠. 일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계단 입력에 대해서 계단 출력, 정연파 입력에 대해서 어떤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 출력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주파수 응답을 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오메가는 동일하니까 이 B와 진폭 B와 위상 파이를 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감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의 진폭 B와 출력의 위상 파이를 플롯한 것이 바로 보드선도입니다. 보드선도. 그리고 이제 출력의 진폭과 출력의 위상을 하나의 그래프에 동시에 그린 걸 우리가 극좌표선도 폴라플롯이라고 해요. 폴라플롯. 여기까지를 이해하면은 그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크리터리안, 그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을 이용한 안정성 해석과 개인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주파수 응답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잘 자리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차근차근 학습하면서 주파수 응답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10의 1절은 인트로덕션인데 사실상 주파수 응답을 유도하고 있어요. 주파수 응답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게 결론이거든? 이 그림이 결국 주파수 응답의 답이야, 답. 먼저 이렇게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MKC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입력 F에 대해서 출력 X의 전달함수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2장에서 모델링에서 이런 전달함수를 구했잖아요. 어떤 그 MCK, 메커니컬 시스템. 그러니까 일자유도 시스템이죠. 싱글 매스인 일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달함수가 MS 스퀘어 플러스 CS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른바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죠. 입력을 전달해 주잖아. 입력을 전달해서 출력을 넘겨주잖아. 그래서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입출력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입출력 시스템이죠. 자, 이건 지금 현재 제어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F라는 힘이 들어갔을 때 X라는 운동이 발생한다. F라는 그 입력에 대해서 X라는 출력을 다루는 전달함수 G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입력 F를 이러한 정연파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무슨 이 정연파를 넣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상상을 해봐. 자, 힘을 갖다가
어떤 그 오메가라는 주파수, 그러니까 오메가가 주파수면은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잖아요. 오메가분의 2파이의 주기로 흔드는 거죠. 이 힘을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흔들죠. 흔들면 그 입력은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정연파 형태로. 예. 정연파를 흔든다면, 예. 정연파를 흔든다면, 그러면은 이 이 변이의 출력은 역시 동일한 주기의 정연파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입력의 진폭 MI, 그 다음에 입력의 위상 phi, 이게 보통의 경우 입력의 위상은 0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의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 입력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의 진폭은 MI였고 입력의 위상은 파이 I였는데 출력의 위상은 MO, 그다음에 출력의 진폭은 MO, 그다음에 MO라는 게 뭘까요? 요 지구의 진폭이죠. 여기. 그리고 근데 출력의 위상은 파이 O. 이렇게 표시를 했죠. 사실은 이쪽으로 표시했으면 더 나았는데 왜냐하면 보통의 메카니컬 시스템의 위상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표시해 주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건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출력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주파수 응답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출력의 진폭과 출력의 위상을 구한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요거와 요걸 구하면은 자 출력의 위상, 출력의 진폭 MO, 그 다음에 출력의 위상 파이 O를 구했으면 그 주파수 응답의 시간 응답은 MO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출력의 위상, 출력의 진폭과 위상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무슨 얘기냐면 출력의 위상은 입력의 제가 자꾸 위상을 먼저 얘기하네. 출력의 진폭은 입력 진폭 곱하기 M 오메가. 이 M 오메가는 뭐냐? M 오메가는 전달함수의 S에 J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그 절대값. 이걸 갖다가 전달함수의 크기라고 해요. 매그니튜드. S의 J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GJ오메가는 복수수 함수가 되겠죠? 컴플렉스 펑션이 된단 말이에요. 컴플렉스 펑션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거 스퀘어루트 한 것이 그 전달함수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 M오메가를 구해서 입력 진폭 MI하고 곱하면 그게 바로 출력의 진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의 위상 파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입력의 위상 파이 I, 인풋, 플러스 파이 오메가. 이 파이 오메가는 뭐냐? 전달함수의 위상이다. 전달함수의 위상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달함수 GS에서 여기에 S의 J오메가를 딱 대입하면 결국 이건 어떻게 돼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의 복수수 함수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S의 J오메가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은 J오메가 스퀘어, 여기 C J오메가.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실수 파트, 허수 파트가 있잖아요. 그거 스퀘어루트 하면 그게 M오메가가 되고 그거의 위상, 아크탄젠트, 그죠? 아크탄젠트, 실수 파트분의 허수 파트. 그러면 그게 파이 오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입력의 위상에 더해주면 그게 바로 출력 위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네, 막 간단하지. 네. 뭐 이거는 그 저기 2장에서도 일부 이런 내용이 간단히 나왔었지 사실은. 자, 그래서 입력의 진폭이 MI고 입력의 위상이 파이 I일 때 출력의 위상 MO는 다시 얘기하지만 입력의 위상 곱하기 M 여기서 M 뭐라고 있어요? 전달함수의 크기. 전달함수의 크기라는 의미는 전달함수의 S의 J 오메가를 대입하고 그 복수함수의 크기를 구한다. 그 다음에 출력의 위상은 입력 위상 더하기 파이. 이 파이는 뭐라고 있어요? 전달함수의 위상. 전달함수의 위상은 전달함수 S에 J오메가를 대입하고 실수 파트, 허수 파트의 아크탄젠트. 그게 바로 이제 복수함수의 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달함수 S에 J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전달함수가 하나의 컴플렉스 펑션이 되잖아요. 복수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복수함수의 크기, 위상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상 주파수 응답을 구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응답을 구한다는 의미는 이 진폭을 구하기 위한 M오메가, 결국 전달함수의 크기, 그 다음에 파이오메가, 전달함수의 위상을 구한다는 얘기와 사실상 같은 얘기지. 왜? 이 M오메가, 파이오메가를 구하면 결국 시간응답은
뭐 그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 크기가 오메가를 집었냐? 여기 이 오메가는 펑션 오브 오메가라는 거예요. 왜 S에다가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 입력 주파수 오메가는 이게 오메가가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은 프리퀀시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주파수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주파수의 함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요 개념이 그 주파수 응답 개념을 거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주파수 응답을 유도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렇게 유도합니다. 이게 유도하는 과정이거든. 역시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먼저 얘기하면은 그 전달함수의 크기 m 오메가, 전달함수의 위상 파이 오메가를 자 어떤 프리퀀시, 이 프리퀀시 축에 대해서 오메가 축이죠. 플랫한 걸 이걸 우리가 보드선도라고 해요. 보드선도. 예. 그 다음에 이 S플레인에서 이 전달함수의 크기와 이상을 동일한 평면에, 그러니까 이제 요 벡터의 크기가 전달함수의 크기고 요 실수축 프로의 각도 요것이 이제 전달함수 이상, 이걸 동시에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 점을 찍어 나가는 거죠. 오메가 0에서 오메가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찍어 나간 거예요. 계속 따라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까지. 이거는 자 오메가 축에 대해서 이 오메가 축에 대해서 전달함수의 크기의 m 오메가에 다시 20녹을 취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데시벨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오메가 축에 대해서 전달함수의 위상 파이 오메가를 플랫한 이 두 가지 그림을 합한 것이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드 플롯에서 매그니튜드 플롯과 페이스 플롯을 하나의 평면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폴라 플롯이에요. 폴라 플롯. 이 폴라 플롯을 다시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나이키스트 플롯. 자, 돌아가서 자, 주파수응답을 먼저 개념을 딱 깔고 들어가야 돼. 자, 주파수응답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파수응답은 어떤 오메가의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 입력에 대한 정연파 출력을 구하는 것인데, 그 정연파 출력의 주파수는 역시 오메가. 정연파 출력의 진폭은 입력 입력의 진폭, 입력 진폭 곱하기 전달함수의 크기 m 오메가. 출력의 위상은 입력 이상 더하기 파이 오메가는 전달함수의 위상,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유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되는데, 예, 뭐 여러분들 충분히 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과서보다 아마 강의노트를 보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그림을 정말 내가 정성스럽게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주파수응답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먼저 자, 봅시다. 정연파 입력이라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입력 이상까지 고려했는데 잠시 입력 이상을 0으로 두고 유도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입력의 시간 함수가 이렇게 a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입력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면은 RS는 이렇게 표현되고 GS는 전달함수.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GS, RS. 물론 초기치가 0을 가정하고 있는 거지. 요거의 역변환한 것이 결국 시간응답이죠? 예. 그때 요 역변환에서 요 강제응답, 요 부분이 주파수응답이죠. 요 자연응답은 수렴하겠죠. 수렴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은 출력은 자, 정연파 입력에 대한 정연파 출력. 정연파 출력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제 요 자연응답을 뺀 YP만을 의미하는 건데, 자, 출력은 이렇게 그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GSRS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자, 일반적으로 이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가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이게 뭐 1차 시스템이면 뭐 S 플러스 P 한 분의 1이 될 것이고, 뭐 2차 시스템이면 분모가 팩터가 2개일 것이고, 3차 시스템은 팩터가 3개일 것이고, 분자도 어떤 팩터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전달함수를 1차항으로 분해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력 정연파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자, 이렇게 1차 팩터로 분리하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편의상 코사인으로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1차항을 부분부수 전개, 그러니까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면 이렇게 입력 부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전달함수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전체를 역변환해주면. 자, K1, K2는 이른바 일반적으로 공획복수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K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오메가 T. 플러스 K2의 exponential J오메가 T. 이 부분이 강제응답이죠. 이 부분. 이게 바로 주파수 응답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달함수에서 오는 부분은 자, C1 exponential 마이너스 P1T, 마이너스 P2T일 때 요거는 자연응답이죠. 요거는 강제응답이죠. 그러니까 자연응답에 P1, P2가 실근이면 오실레이션이 없을 것이고 P1, P2가 복수수면 어떤 그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n을 가지고 흔들리면서 수렴에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강제응답을 구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K1, K2 개수, 이 개수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개수 K1, K2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걸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뭐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요 K1을 구할 때는 자, 이 양변에다가 S 플러스 J 오메가를 곱하고 S 플러스 J 오메가 곱하면 요건 K1만 남잖아. 그죠? 그리고 양변을 리미트 취해줘 버려요. 그러면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되겠죠? 네. YS는 GSRS니까 GSRS에다가 S 플러스 J 오메가를 곱하면 어떻게 돼? 요건 날라가고 S 마이너스 J 오메가 남잖아.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S를 마이너스 J 오메가로 들어가는 리미트를 취해줘라. 그러면 결과가 GS 대신에 G 마이너스 J 오메가. 여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S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러니까 2분의 1 A만 남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 GJ 오메가가 이른바 복수함수가 되니까 복수함수는 실수파트, 허수파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제 GS가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어떤 그 1차 시스템이라고 얘기해봐. 그럼 GJ 오메가는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플러스 A분의 1.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실수 파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 실수 파트를 알파라고 하고 허수 파트를 J 베타라고 이렇게 간단히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거 실수 파트, 허수 파트로. 근데 이제 GJ 오메가가 알파 플러스 J 베타면 G 마이너스 J 오메가는 알파 마이너스 J 베타가 됩니다. 네, 확인해 봐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G 마이너스 J 오메가는 실수 파트 마이너스 J 허수 파트, 실수 파트 알파, 허수 파트 베타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요. K2는 같은 논리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K2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 K2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S-J오메가를 곱해주고 S를 J오메가로 보내는 리미트를 취해주면 되지. 결과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K2는 K1의 공획복수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K1, K2를 구한 다음에 정리를 해줘야죠.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자 다시 얘기하지만, 복수함수, 전달함수의 복수함수는 이렇게 알파 플러스 A 베타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 알파 베타는 이제 그 각각 케이스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정리해주면 K1은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A 베타였고, K2는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A 베타였다.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오일러 항등식에 의해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그렇죠? 네.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물론 여기 허스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풀어 뭐 더하기 뭐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예, 예. 허스 파트는 소거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자, 2분의 1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자, 요 알파 베타는 뭐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는
전달함수 복수함수의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자, 그러면, 자, 이걸 합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합성해주면, 자, 코사인, 사인을 합성해주면, 이걸 코사인으로 합성한다면, 자, M 오메가는 뭘까요? M 오메가는 알파와 베타의 스퀘어 루트. 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알파하고 여기 베타죠? 그 다음에 파이 오메가는 뭘까요? 아크탄젠트 알파분의 베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원래는 이제 그 코사인 사인 합성할 때 아크탄젠트 마이너스가 붙죠. 원래는 앞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 전달함수의 이상은 이렇게 아크탄젠트 알파분의 베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지? 네. 그러면 자 YP 강정답은 자 M 오메가 A는 뭘까요? 입력의 진폭이죠. 입력 진폭. 입력 진폭 곱하기 전달함수의 크기. 동일한 주파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오메가는 뭐예요? 이게 복수함 저기 전달함수의 위상. 지금 입력의 위상을 0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이 오메가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입력의 위상 파이 i가 있다면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시하면 전달함수 GS에 대해서 자, 전달함수 GS는 한번 봅시다. 전달함수의 크기는 자 S의 J오메가를 집어넣고 그거의 크기 M오메가 위상 이렇게. 그러니까 복수함수 GJ오메가는 이렇게 크기와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쭉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근데 유도를 해봐야 돼. 유도를 꼼꼼하게 해보고 몇 번씩 해보세요. 한 번만 해지 말고 한 세 번쯤은 해봐야 돼.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정말 아주 그냥 뭐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순식간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교과서에서 유도는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이거 이른바 페이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냐면은 이 복수함수 DJ 오메가는 이제 알파 플러스 J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페이저로 표시하면 어떤 복수함수의 페이저라는 것은 크기와 위상에 대한 이렇게 어떤 지수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쭉 전개하면 결과는 같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됩니다. 개수 K1, K2와 전장에서 구한 거를 그대로 집어넣고 자 쭉쭉쭉 전개해주면 결과는 같다 그런 얘기죠. 교과서는 이렇게 페이저로 설명하고 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주파수 응답을 유도했는데, 자,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 라플라스 역변환을 충분히 학습한 학생들은 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질문 없을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드 플롯은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을 주파수 축에 대해서 플롯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예제 10의 1이 이렇게 1차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1차 시스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이제 GJ 오메가, 복수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J 오메가 플러스 요거죠.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간단하니까 구해봐요. 어떻게 돼? 크기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 불러봐요. 자, 나 혼자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자, 복수함수 GJ 오메가의 크기. 자, 불러보세요. 제일 편하게 강의 들으면 안 돼. 자꾸 입을 놀리고 움직여야지. 뭐, 알아서 떠드세요. 네, 들어줄게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참여해 봅시다. 자, GJ 오메가의 크기 어떻게 되죠? 자, 분모의 크기? 루트, 그렇죠. 오메가 제곱 그렇죠. 한 사람만 얘기하네.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렇죠. 이게 크기죠? 예.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복수함수의 크기, 복수함수의 위상은 뭘까요? 분자의 위상에서 분모 위상을 빼는 거죠. 분자 위상 몇 도? 분자 위상은 어떻게 돼? 아크탄젠트 실수 파트분의 허수 파트.
정확히 없죠. 그 다음에 분모 이상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분모 이상 어떻게 되죠?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스프. 분모 이상 어떻게 되죠? 2분의 오메가요. 네. 여러분들 좀 참여하기 바랍니다. 네, 그게 서로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갔냐? 분자 이상은 당연히 0이죠. 예, 그러니까 분자가 1이다. 당연히 이상 0이지. 그다음에 분모 이상은 아크탄젠트 2분의 오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달함수 이상은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함수 크기 루트 m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4분의 1 플롯하면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가 여기 0.1 있죠. 0.1, 1, 10, 100. 근데 보면 이제 여기 10배씩 증가하고 있죠?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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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걸 로그 스케일로 그려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 0.1은 이게 좀 빨간색이 복잡한데 이게 이제 보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다음에 요거 1은 10의 0승. 요거는 10의 1승. 10의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드 플롯에서는 이 오메가 축을 어떤 10의 배수로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그러니까 1, 10, 100, 1000. 그러니까 10의 1, 10의 마이너스 1승. 이쪽으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2승도 있을 수 있겠지. 10의 마이너스, 10의 0승, 1승, 2승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에서는 이 등간격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 그 오메가 0.1, 1, 그다음에 10, 10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 오메가 집어넣어서 그 크기를 구하면 오메가가 0.1일 때는 여기 뭐 이게 6이라는 것이 6데시벨이에요. 데시벨.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봐야 돼요. 예제를 풀면서 1이 쉬우니까 1을 해봅시다. 자, 오메가 1일 때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1일 때 그 전달함수 크기는 어떻게 돼? 자, 오메가 1일 때 루트 5분의 1입니다. 루트 5분의 1 맞아요? 예, 이렇게 루트 5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걸 데시벨 단위로 바꾼다는 얘기는 20배의 로그. 이거 누구 계산기 있는 사람 말 두드려봐. 네, 20로그 루트 5분의 1 얼마예요? 기다리겠습니다. 두드려봐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 나옵니다. 마이너스 7? 정확히 7로 떨어지니? 딱 7이 나와? 자, 20로그 루트 5분의 1 얼마 나와? 마이너스 6.9897 나옵니다. 6.98 데시벨.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입력 주파수가 1일 때 그 전달함수의 크기는 루트 5분의 1이었어요. 루트 5분의 1의 데시벨 단위는 마이너스 6.98 데시벨이라는 겁니다. 데시벨이라는 것은 크기에다가 20배 로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6.98 여기 따라가 보자고요. 오메가 1일 때 요거죠? 네, 맞네요. 6.98쯤 되겠다. 그죠? 요거면은 마이너스 6.98 데시벨이다. 그렇게 데시벨 단위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데시벨 단위로 표시하느냐? 거기 다 이유가 있죠. 오메가 축은 로그 스케일. 또 결국 그 크기도 로그를 취했죠. 로그를 취해서 결국 이것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 등간격이 10배씩 증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범위의 그 주파수를 갖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리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위상도 한 번만 구해봅시다. 자, 오메가가 1일 때 위상은 어떻게 돼요? 위상은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분의 오메가. 자, 아크탄젠트 2분의 1 구해보세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가 1이니까 2분의 1. 얼마예요? 몇 도? 26.56도 정도 됩니다. 몇 도? 다시 26.56도. 26도? 네. 26도 정도. 이거 따라갑시다. 자, 오메가가 1일 때 10의 0승이죠. 요거. 여기죠.
26도 맞네요. 그죠? 마이너스 26도쯤 된다 이거예요. 요렇게 이제 어떤 그 오메가를 변화시키면서 이 포인트들을 쭉 찍어 나가서 이렇게 연결한 선이 결국 보드 플롯이 되는 거죠.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메가 1일 때, 또 10일 때, 100일 때, 10의 0승, 1승, 2승 이렇게 그러니까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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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씩, 10배씩 로그 스케일로 그럴 때마다 그때의 그 전달함수의 크기, 위상을 요 포인트를 찍어서 물론 중간 프리퀀시에 대해서도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지. 이걸 스무스하게 연결한 것이 이제 보드 플롯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폴라플롯은 자 전달함수의 크기와 이상을 하나의 평면에 그린 건데 자 오메가가 아까 오메가 0일 때를 오메가 0일 때를 보면 실수축인데 오메가 0이면은 크기가 2분의 1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0일 때는 크기가 2분의 1 그러니까 0.5 맞죠? 근데 그때 위상은 어떻게 돼? 오메가 0이면 0-0, 0도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0일 때의 복수함수 벡터는 요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가 1일 때 여기 있네요. 1. 아까 구했죠? 이 크기가 얼마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폴라폴로스는 이 크기를 데시벨 단위로 쓰지 않죠. 이때는 이제 실제 크기가 루트 5분의 1이죠? 루트 5분의 1. 요게 뭐예요? 요게 m1은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각도 아까 네, 마이너스 26도. 맞죠? 이렇게 이 포인트를 찍었어요. 이렇게. 이 포인트를 쭉 이렇게 연결해서 오메가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쭉 해서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오메가 무한대일 때, 예, 오메가 무한대일 때 한번 구해봅시다. 오메가 무한대면은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0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위상은 오메가 무한대로 가면 위상은 몇 도로 갈까요? 2분의 무한대. 아크탄젠트 무한대는 몇 도야? 2분의 파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로 들어간다. 이거. 그죠? 맞죠? 그러니까 크기는, 자, 이거 보세요. 요 의미가 뭐냐면 크기는 0이죠. 크기라는 게 뭐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 거리는 거의 0이고, 크기는 0. 네, 크기가 0, 오메가 무한대 가면 이제, 오메가 무한대일 때 크기는 0이고, 주파수는 마이너스 90도다. 그렇죠. 크기는 0이 되면서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갔잖아요. 이해되죠? 예, 근데 이제 보드 플롯에서 크기가 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데시벨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20 로그 m인데 이 m이 0으로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예, 이게 여기 이제 오메가 100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오메가가 0일 때의 위상은 0도였는데 오메가가 무한될 때는 90도로. 그러니까 요 1차 시스템의 그 위상은 0도에서 90도까지 들어간다는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0도에서 출발해서 90도까지. 0도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90도, 예,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쭉 수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구분되겠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상은? 그러니까 1차 시스템은, 여기 이제 1차 시스템인데, 1차 시스템, 예, 간단한 예제긴 하지만 1차 시스템인데, 크기는, 자, 이 크기는 이제 오메가 0일 때의 크기에서 오메가 무한될 때 크기, 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것이고, 위상은, 여기 0도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90도로 수렴에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중간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죠. 자, 이런 플롯을 우리가 보드 플롯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S평면의 크기와 이상을 동시에 표현한 것을 우리가 폴라 플롯 또는 나이키스트 플롯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코드를 내가 간단히 써놨는데 여러분들 뭐 직접 매트랩에서 이렇게
직접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주파수 응답을 유도하고 그 보도 선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해하면은 뭐 사실상 뭐 거의 주파수 응답 개념의 그 기본은 다 이해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 없을까요? 좀 더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을 이제 방금 얘기했던 개념을 갖다가 얘기를 했죠. 자, 오메가가 여기서 이제 그 1차 시스템의 예를 들어서 DJ 오메가는 J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이 결국 이제 어떤 크기와 이렇게 위상을 갖는 건데 M 오메가 파이 오메가 같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결국 이제 무슨 얘기예요? 프리퀀시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입력 주파수가 쭉 증가하면서 오메가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크기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크기. M 오메가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입력 주파수가 이렇게 쭉 증가하면서 위상도 마이너스로 증가한다. 또는 뭐 위상이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지. 마이너스 쭉 가니까. 요거를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떤 그 전달함수 GS를 갖는 시스템에서 정연파 입력이 들어갈 때 이 정연파 입력에 대한 정연파 출력은 자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자 출력은 입력 진폭 곱하기 전달함수의 크기. 이게 출력의 진폭이죠. 그 다음에 출력의 위상은 자 전달함수의 위상이다. 네. 그런데 오메가가 이쪽 축을 보세요.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4까지 쭉 주파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1, 10, 100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쭉 증가한다는 모양이 보이죠?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지. 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그러니까 정연파의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니까 자,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근데 입력의 진폭이 동일하게 A야. 뭐 1이라고 해도 좋고 A를 유지하고 있어요. 입력의 진폭 A를 유지하면서 입력 주파수 오메가를 쭉 증가시켜 본다. 오메가 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쪽으로 쭉 갈수록. 그때 출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출력의 진폭은 자, 입력 진폭 곱하기 전달함수의 크기인데 일단 입력 진폭 A를 1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저주파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가 작을 때는 그 출력의 진폭도 어느 정도 크기를 유지한다. 근데 오메가가 증가할수록 이 출력의 진폭은 매우 작아지죠. 자, 아까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출력의 진폭이 자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출력의 크기가 0으로 떨어지죠. 0으로 수렴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오메가4가 매우 빠른 주파수다. 그럼 뭐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런 이제 어떤 정연파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출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왜? 이 고주파에 대한 전달함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오메가 축을 바라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야를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서 있어서 이쪽을 바라봐요. 이쪽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봐.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라보고 이 피크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피크점 4점을 찍으면 자 상상이 되겠죠. 1점, 2점, 3점, 4점이 눈에 보일 거잖아. 자, 눈에 보이는 사람 얘기해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이죠? 예, 안 보이는 학생들은 안 보인다고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안 보이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4가지 주파수 오메가 1, 2, 3, 4를 예를 들었는데, 자, 오메가 1에서 오메가 2로 갈수록 이게 오메가가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데, 자, 저주파에서 고주파수로 갈수록 그 출력의 진폭, 즉, 이제 전달함수의 크기는 점점 감소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쭉 이은, 이게 결국 매그니트 플랫이죠. 이게 이제 그
전달함수의 크기를 구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제 어떤 오메가를 변화시키면서 그에 해당되는 예, 요 크기들을 쭉 구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쭉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 주파수 응답을 구하는 주파수 응답을 플롯해주는 그 계측기를 보통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하거든. 이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기는 어떤 계측기냐면 어떤 시스템의 인풋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오메가를 쭉 변화시키면서 계속 집어넣고 그거에 해당되는 출력을 받고 해가지고서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또는 다이나믹 애널라이저 이렇게 보통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펙트럼 분석기는 오메가 축에 대한 응답을 어떤 그 신호를 잡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시간축에 대해서 이 파형을 보는 건 이제 오실로스코프예요. 오실로스코프. 대표적인 계측기는 이 두 가지거든.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 보통은 이제 이 오실로스코프를 훨씬 더 많이 쓰죠. 스펙트럼 분석기를 다룰 일은 별로 없어, 사실은.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 오메가를 매우 작은 값으로부터 매우 큰 값으로 쭉 변화시키면서 이거에 해당되는 그 진폭과 위상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위상을 구해서 표시해주는 그런 계측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구한다는 얘기. 네, 어떤 매그니튜드 그리고 이제 페이즈를 구한다는 의미와 거의 같은 얘기다. M 오메가 파이 오메가를 구했다면 그거에 대한 시간 응답은 이렇게 출력 진폭은 그다음에 출력 이상은 입력 이상 더하기 파이 오메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네. 예,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위상이라는 것은 보통 위상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게 마련인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출력 위상을 보니까 보통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네,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전달함수의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때. 보통 이제 피지컬 시스템은 분모의 차수가 크죠. 근데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크다면은 그 페이즈는 플러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지컬 시스템, 특히 미케니컬 시스템은 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렇게 2차 시스템이면 분모의 차수가 2차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항상 이렇게 페이즈는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그림에 잘 안 보이는데 자 봅시다. 여기 조금 보이죠? 어떤 0초에 여기 보세요. 여기 0초에 딱 입력이 들어갔어요. 0초에 딱 정연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실제 출력은 파이 오메가 1, 그러니까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죠. 요만큼 후에 출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각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위상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오메가로 묶어서 타임으로 따지면 요거는 타임 딜레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타임 딜레이.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파이 오메가는 시간 단위죠. 오메가로 묶으면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분의 파이 오메가는 타임 단위고 자 오메가 t는 이거 뭐예요? 이건 각도잖아. 각도니까 이 페이즈는 각도지만 오메가 분의 파이 오메가는 타임 딜레이 시간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즈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보통 피지컬 시스템은 이 파이 오메가가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페이즈 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시간 응답으로 보면 이제 타임 딜레이죠. 타임 딜레이. 무슨 얘기냐면 입력 시점보다 약간 응답이 어떤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오메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타임 딜레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증가할수록 이 페이즈는 마이너스로 증가하니까 타임 딜레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집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파수가 이렇게 오메가 증가하면 그 출력은 그 약간의 출력이 나타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오래 걸린다는 게 무슨 뭐 1초, 2초 이런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오메가가 작을 때는 뭐 0.001초였는데 오메가가 1000일 때는 0.1초다 요 정도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린다고 한참 뒤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그 시간차는 아니에요. 예,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메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예, 그 페이즈 렉은 커지기 때문에 응답의 타임 딜레이는 커진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오메가 축을 바라보는 계측기는 스펙트럼 분석기, 이 타임 축을 바라보는 계측기는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오늘따라 내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경향이 있는 것 같네. 근데 이 정연파라는 것이 왜 우리가 이게 주파수응답을 중요시하냐면 결국 이제 저는 또 좀 얘기했지만 임의의 주기함수는 이 정연파의 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프레 시리즈 여러분들 수학에 배웠잖아요. 프레 시리즈. 그래서 이 어떤 임의의 입력이 있다고 할 때 이 임의의 입력은 보통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이 주파수응답 해석을 통해서 어떤 그 영향을 우리가 미리 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렇게 입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입력이 뭐 임의의 입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뭐 이것도 어떤 주기를 가질 수 있는데 요거는 요런 주파수의 합으로 이렇게 쭉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펙트럼이란 뭐예요?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 저기 그 빛이 딱 들어와서 빨주노초 파란으로 이렇게 쫙 분석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프리퀀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이제 5만 가지 주파수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임의의 입력에는.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걸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주파수 성분으로 쭉 분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주파수 응답 개념으로 각각의 이 출력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임의의 입력에 대한 그 어떤 출력, 이 출력도 요거의 조합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이제 자동제어에서 그런 내용을까지는 다루질 않지만, 예, 보통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파수응답이라는 것을 실제로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수식적으로 잘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보드플롯 얘기가 나오는데 보드플롯. 저는 여기 이 보드플롯은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예제들이 쭉 나오고 있지만 그 가장 그 필요한 것은 역시 이거야.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는 전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차 시스템인데 우리가 보드플롯이라고 하면은 자 S에다가 J 오메가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E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요거의 크기, 요거의 위상 이거죠. M 오메가와 파이 오메가를 플롯한 것이 요거죠. 여기서 보면 근데 이 M 오메가에 대한 데시벨 단위 데시벨 단위면 요거죠. 요거 이렇게 요쪽이 세로축이 데시벨 단위 그리고 이 가로축 오메가축은 로그 스케일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10배씩 이렇게 10배씩 증가합니다. 10배씩. 예. 요걸 이제 구해보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인데, 예. 요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얘기지. 지금까지 질문 있을까? 11절을 이해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했으면 12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12절까지 하면 그 다음에 라이키스트 스테빌리티에 들어가는 건데, 1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12, 3절은 모든 챕터가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앞에 이제 전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건데, 네. 누구 질문한 사람 해야 내가 좀 쉬어갈 수가 있는데, 음, 아무도 질문이 없네. 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잘 유념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죠? 네, 내가 생각해도 잘 그린 것 같아. 그 다음에 보드플롯 봅시다. 보드플롯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자, 전달함수가 이렇게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떤 SM승, 그 다음에 1차항들, 분자의 1차항들. 근데 분자에 또 2차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 3차항은 근데 1차항, 2차항으로 또 이렇게 팩터를 또 구분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뭐 요 이차항도 1차항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은 이제 여기 P1, P2 여기 완이 돼야 되겠죠? P1, P2 이게 전부 뭐예요? 실수이니까 실수로 따지자면 이렇게 1차항과 2차항 벡터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다음에 분자도 분자의 이제 K는 상수죠. 상수. 그다음에 이제 1차항들 그리고 이제 2차항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요 전달함수에 S의 제곱오메가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복수수의 크기, 그 복수수의 위상. 요게 결국 이제 그 보드 플롯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 오메가, 파이 오메가를 구했다는 얘기는 주파수 응답을 구했다는 거와 같다는 거, 그걸 이해할 수 있겠지, 일단. 예? 예, 우리가 M 오메가, 파이 오메가를 구했으면 어떤 오메가의 함수로서 전달함수의 크기와 전달함수의 이상을 구했다면 시간 응답은 M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우리가 금방 제너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응? 자, 그래서 전달함수의 크기를 보면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지는 않네. 여러분들 화요일 날 시험도 봐야 되니까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개념적으로 한번 쭉 흐름을 보자고요. 그래서 전달함수 크기는 자 각각의 팩터의 크기들, 자, 전체의 크기는 각각 팩터의 크기로 이렇게 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다 물론 S에다 제오메가를 집어넣어야 돼. 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다가 데시벨 단위라면 20녹을 취한 거죠. 20녹을 취하면은 이렇게 녹을 취하면은 곱하기가 더하기가 돼버리죠.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는 빼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고 분모분의 분자 나누기는 빼기가 된다. 그죠? 그래서 1차항들의 그 크기를 쭉 이렇게 별도로 구해서 요건 2차항이죠. 요거는 1차항, 2차항.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그게 이제 전달함수의 크기의 데시벨 단위로서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달함수의 위상은 자 이게 전달함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분모의 이상, 분자의 이상에서 분모의 이상을 뺀 거지. 자, 상수 K의 위상은 이건 뭐 당연히 뭐 0이죠. 그 다음에 요 1차항들의 위상 이게 얼마씩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요 2차항에 또 이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 이상들 보면, 자, SM승은 이상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차항들, 2차항들. 이걸 다, 더하기 빼기 하면, 그게 이제 어떤 펑션 오브 오메가의 함수로서의 위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펑션 오브 오메가로서의 어떤 데시벨 단위의 크기,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 있죠.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페이즈, 이렇게. 예. 여기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매그니트 페이즈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수식 오메가 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 뭐 오늘 시간상 이걸 차근차근 하기 힘들고 자 1차 팩터들 1차항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S가 아니 이게 여기서 S라는 거 뭘까요? 그냥 S의 1차항 그다음에 S분의 1 분모의 그다음에 이제 분자의 S 플러스 A 그다음에 분모의 S 플러스 A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거에 따른 그 어떤 그 매그니트 플롯, 페이즈 플롯.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좀 자세하게 다룬 것은 이렇게 이제 분자의 1차 팩터를 다뤘는데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니까 내가 정리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본 1차 시스템이라 그러면 전달함수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요걸 뒤집은 그림이 요거죠. 교과서에서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그니트 플롯과 페이즈 플롯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 여기서 이제 S에다 제오메가를 집어넣고 복수함수를 구하면 자, 근데 GS가 S 플러스 A분의 A인 경우에 보면 자, A 플러스 제오메가분의 A. 그래서 복수함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의 크기는 이게 크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위상이죠.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크기의 식과 위상의 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근사적으로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일단은 그 크기와 이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차단 주파수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1 플러스 J A분의 오메가 할 때 요거를 이제 1로 만드는 주파수를 차단 주파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주파에서는 거의 오메가가 매우 작으니까 A분의 A는 1이죠. 고주파에서는 오메가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A는 거의 무시할 수 있죠?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저주파에서의 크기와 이상은 1과 0도, 고주파에서의 크기와 이상은 오메가 2분의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예제에 나왔지만은 1차 시스템은 크기가 그렇죠? 크기가 저주파에서 어떤 그 보통 이제 저주파에서 크기 그걸 보통 대시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주파의 크기에서 고주파로 갈수록 크기가 이제 0으로 수렴에 들어가고 자 오메가를 갖다가 증가시키면 이제 오메가 무한 들어가면 무한대분의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상은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수렴에 들어간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20녹을 취하면 데시벨 단위 취하면은 자 저주파에서의 크기 20녹일은 0데시벨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고주파에서의 크기는 자 20로그 오메가 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0로그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고주파로 갈수록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데시벨 단위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J, 요거는 보통 이제 오메가 타우, 보통 그 여러분들 그 사장에서 그 타임 컨스턴트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오메가 타우를 1로 만드는 오메가, 그걸 보통 이제 그 차단 주파수라고 그때도 나왔지, 사실은. 이 차단 주파수는 이제, 이건 이제 그 오메가 이퀄 A가 되는 거죠. 예. 차단 주파수에서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예, 요건 이제 구해보면, 예, 크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차단 주파수에서의 크기는 차단 주파수에서는 1 플러스 J분의 1이니까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45도다. 요 세 점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저주파, 고주파, 차단 주파수. 세 포인트를 구해서 점근설 구한 다음에 그걸 스무스하게 이으면은 봅시다. 저주파에서 크기는 얼마예요? 1이죠. 1이니까 0데시벨이죠. 0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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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파에서 크기는 이렇게 0데시벨을 쭉 간다. 고주파에서의 크기는 고주파에서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오메가 2분은 어디로 가요? 0으로 들어가죠. 0으로 들어가니까 고주파에서 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고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 다음에 저주파에서의 이상은 0도죠. 0도. 네, 고주파 영역에서의 오메가가 매우 클 때의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여기 마이너스 90도. 차단 주파수 오메가 이퀄 A에서의 크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로그로 구하면 마이너스 3데시벨. 여러분들 학습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마이너스 3데시벨 어디서 많이 봤지? 예, 자주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3데시벨. 여기. 요게 오메가 이퀄 오메가 C일 때. 요때의 크기는 마이너스 3데시벨. 요때의 크기는 위상은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 주파수까지의 점근선은 이렇게 0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차단 주파수까지의 위상은 0도로 쭉 가다가 마이너스 90도 점근선이 빨간색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요걸 근데 반드시 요 점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고주파 영역에서의 크기는 자 이게 보면은 요 마이너스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라고 돼 있는데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요 데케이드라는 걸 뭘 의미하면 10배, 10배. 그러니까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크기는 20dB 떨어진다. 요걸 보세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걸 보면 마이너스 20 로그 오메가죠. 자, 오메가를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함. 이렇게 증가시켜봐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1일 때 몇 데시벨이에요? 오메가 1. 아니, 어떻게 돼? 아닌가?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내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죠? 네. 오메가가 1일 때. CS. 로그요? 로그형은 얼마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떻게 되니? 로그 0은 없습니다. 로그형은 없죠? 네. 가만 있어봐. 로그 1은? 로그 1 0이요.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순간 헷갈렸어. 그러니까 0dB가 나오는 거지. 나도 이렇게 좀 헷갈리고 있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실제 스케일하고 이제 로그 스케일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오메가가 1일 때는 0dB가 맞죠. 그 다음에 오메가 10일 때는 마이너스 20이요. 그렇죠. 마이너스 20dB죠. 오메가 10의 2승 100일 때는 마이너스 40데시벨.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크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그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decade는 10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decade. decade가 뭐냐면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20dB씩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이 크기와 페이즈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물론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나온 그 어떤 그 근사식은 자, 저주파, 고주파, 차단 주파수 요 세 포인트를 찍는 게 중요하다. 저주파, 고주파, 차단 주파수, 저주파, 고주파, 차단 주파수에서의 위상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차 시스템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거 교과서에서는 이제 요 그림만 그려서 내가 하나 더 그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 A분의 A가 A분의 B일 수 있죠.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요걸 정리해 봐요. 정리하면은 A분의 B라는 게 더 붙지. 이렇게 어떤 상수값이 붙잖아요. 이걸 로그를 취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이제 더하기 20로그 A분의 B가 더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저주파의 크기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dB가 나왔는데 이건 요 A분의 B가 아마 여기 요에 이제 A분의 B가 10이잖아. 그러니까 20로그 10 가만있어 보자. 헷갈린다. A분의 B 100분의 10 그러니까 20로그 100분의 10 이거는 마이너스 20dB잖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 내가 맞니? 예, 맞습니다. 가만있어 봐. 그렇죠. 예. 100분의 10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넘기면은 마이너스 20, 로그 10은 10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맛이 마이너스 20dB가 찍힌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요 그림에서는 A분의 A가 1이기 때문에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이 들어온 것이고.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일반적이지. 이게 항상 A와 AB가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역시 저주파 영역, 고주파 영역, 차단 주파수에서의 그 크기와 이상을 구하고 그거에 어떤 그 로그 스케일로 데시벨 단위로서의 그 세 포인트를 찍어서 연결하면 자 역시 여기도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자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확히 10배 딱 증가할 때 여기에서 요 기울기 여기를 볼까요? 여기에서 정확히 딱 10배 증가할 때 요때는 마이너스 40이잖아. 근데 요때는 마이너스 60. 정확히 마이너스 20dB 떨어졌잖아요. 10배 오메가 증가할 때 크기는 20dB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렇게 고주파로 갈수록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이제 크기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데시벨 단위로서 마이너스 구간대로 이제 접근한다. 그런 마이너스 구간대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들 자, 수업 있는 학생들 들어가고 지금부터는 저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들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교수님? 응. 9장에 질문해도 될까요? 9장? 그래? 글쎄, 그럽시다. 먼저 가봅시다. 9장에. 9장 PPT 24페이지. 잠깐 기다려봐요. 네. 예, 그럼 9장 봅시다. 자, 어디로 갈까? 24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이게 어떤 그림이었나? 네, 여기 보면 PD 제어 했을 때 요게 지금 예제 구획 여기 지금 PID 그렇죠. 예. 네, PD 제어 했을 때 그 궤적이 원래는 감쇄비가 0.456에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원래 이제 매트랩으로 그려보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점만 지금 여기서 표시를 했는데 아,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어디서 또 만나니? 이게 여기서 만나고 또 어디서 만나? 원래는 접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게 돼. 아, 그럴 수 있을 거야.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렇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거 손으로 구할 수 없잖아요. 손으로 네. 어떻게 구했니 이거? 저기 어떻게 두 군데서 만난다는 거 어떻게 확인했니? 매틀랩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그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실은 좀 과장된 그림이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네, 맞아요. 여기서 한번 만나 이렇게 두 군데 만난다는 얘기죠. 네네네. 아주 그러니까 그림이 뭐 거의 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 테이블에 표시한 요 점은 어떻게 구한 거니 그러면 이거? 이거 오른쪽에 있는 점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하나만 예시를 든 거네.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이게 두 음, 개가 있는데 음. 오른쪽만 다 지급을 만족하는 해줘야 거지. 되는지 아니 그냥 두 개 다 둘 다 만족하는 만족하 둘 다 만족 둘 다. 음. 당연한 건 얘기지. 예. 둘 다 그럼 만족하는 거야. 지배 극점이 두 쌍이 나온다는 걸로 해석해도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여기 보면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여기 이제 저기 어떻게 되니? 지금 이게 지금 스펙이 이게 오메가 N 요건 좀 다를 것 같은데? 요거 오메가 N 스펙이 그 점도 오메가가 17.83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점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해야지.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지금 아. 그 디자인 스펙에 저기 TP 피크 타임을 3분의 2로 줄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에는 2분의 3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피 컨트롤에 비해서 이거 2분의 3배가 되는 요 오메가 이렇게 이제 증가했으니까 이 점을 선택하는 게 맞겠네. 그러면 그지? 예, 두 가지 스펙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네. 오메가 N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자, 또 다른 네, 질문?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교수님, 저 네? 출석 아니, 출석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출석 먼저 합시다, 그럼. 이거 참. 출석 어디니? 누구? 나영? 누구야? 네, 감사해요. 저기, 또 출석, 나중에 온 사람 누구 있어? 이성근이 있습니다. 다 됐나요? 자, 오늘 내용에 질문 없을까? 자, 지금 많이 나갔네요.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잘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예습도에서 요 2차 시스템, 요 2차 시스템에 대한 요거 2차 시스템 요걸 잘 이해하면, 여기 이제 어떤 레조넌스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요거 타코마 브릿지, 요거 영상도 미리 보세요. 이게 정말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주 놀라운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예제들 풀어보고 최소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네. 나이키스트 나이키스 스테빌리티에 대한 개념도 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수학에서 복수 분수를 이제 잘 배운 학생들은 이 매핑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배우지 않았어도 이 강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매핑에 대한 이 개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나이키스 스테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이키스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이 개인을 결정하는 그런 순서로 쭉 돼 있죠. 그리고 요 정도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 안정성, relative stability 또는 이제 안정성 여유, stability 마진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오늘 얘기했던 어떤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보드선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그 개념을 잘 깔고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 정도가 이제 10장이네. 요 정도 10장 주파수응답 테크닉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파수응답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즈 마진, 게인 마진이라는 그 안정성, 여유의 개념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없을까요? 네, 그럼 오늘은 예,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질문 있니? 그 7장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래, 빨리빨리 질문하지. 왜 이렇게 망설이고 그래. 질문할 때는 망설이면 안 돼. 7장 가봅시다. 자, 7장 어디로 갈까요? 그 강의 자료 10쪽 보시면 자, 여기서 뭘 볼까? 그 여기서 ES는 RS 마이너스 YS 이렇게 돼 있는데 RS 마이너스 HS YS 아니 그래서 여기 표시를 했지. 여기 이제 그게 이제 그 5장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죠. 예,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5장에서 아마 요건 이제 에러가 아니라, 요렇게 표시를 했지, 아마 이렇게. 이게 EA는 R-HY가 맞고, 여기서 말한 에러는 말 그대로 이 출력 Y와 입력 R의 차이죠. 그게 원래 우리가 이제 제어 오차라고 얘기하면 이 R-Y 이게 제어 오차죠. 근데 이제 제어기로 입력되는 그 에러 시그널 A는 센서 전달함수를 거쳐왔죠. 그러니까 이제 H가 1일 때는 EA나 E나 마찬가지가 되지. 네, 근데 여기서 구한 것은 이 R 레퍼런스 마이너스 출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 그리고 Y를 구해서 뺀 거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네. 그러면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할 때 이걸로 구해야지. HS가 1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그렇죠. 이게 맞지. 네. 우리가 오차라는 것이 R-Y, 레퍼런스 마이너스 아웃풋이니까. 네.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이 액추에이팅 에러 EA는 이 센서 전달함수가 있을 때는 약간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래도 이렇게 수렴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수렴하는 데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추가 질문 없으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고